고도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 속 선조들의 정신과 과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사의 수많은 발명, 인류의 문명을 바꾼 기술과 역사 속 위대한 과학자들, 시대의 흐름을 좌우했던 서양 문화, 그 속에서 빛난 우리의 역사 속 우수한 과학 문명, 우리 전통에서 찾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역사 속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사 과학탑 과학원정대를 소개합니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고품격 역사과학 토크쇼를 기대하라. 탐구대장 김일중. 역사 속 과학의 세계로 인도한다. 역사도 과학으로 푸는 물리학자 김범준. 감춰있던 한국사를 낱낱이 파헤친다. 한국사의 신 강민석. 나를 빼고 역사를 논할 수 없다. 사극감초 정은표. 역사 과학에 재미를 더한다. 과학하는 개그맨 예동혁. 한국사의 자부심 한국사 과학탑 지금 시작합니다. 반만년 한국사를 비비는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동안 YTN 사이언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품격 역사 과학 토크쇼. 자, 한국사 과학탐 탐구대장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부터 아주 거창했어요. 예, 이렇게 거창한 프로그램 함께해 주실 우리 대원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은표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살아있는 사극의 신.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사극 시작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작품 할 때마다 역사 공부를 조금씩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사극에 들어있는 얘기들이 다 그 사실에 기인한 게 아니고 작가가 만들어낸 또 허구의 세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과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잘못된 지식을 좀 필터링하는 그런 좋은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아, 실은 진짜 뭐 역사를 바탕으로 한 사극도 출연하셨지만 해품다리 같은 거는 그렇죠. 정말 그냥 그거는 작가가 정말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니까. 예, 잘 봤거든요. 아 그래 고맙습니다. 예, 역시 내관 연기로는 정말. 우리 사극의 신 모셨다면 야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사의 신 강민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줄여서 사신. 아닙니다. 사실은요, 통일신라의 오소경이 장관에 불과했고요. 네, 저는 진짜 직급이 따로 있어요, 사신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 직책이 실제 있고요. 오. 네, 저는 부족한 직이지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예, 역사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는 드디어 과학에 과학에 떠오르는 우리 김범준 교수님. 예, 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예. 제가 과학자이긴 하지만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사 인증 시험도 봤었습니다. 오, 1급 진짜? 보셨는데 결과는 합격했습니다. 이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신데요. 예, 오늘 이런 프로에서 제가 이제 과학자의 시각으로서 네.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과 사실들을 과학자 나름의 시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야, 든든합니다. 우리 이동엽 씨는 예. 네. 왜? 제가 사실 예.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 물리학 전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부분에 제가 옆에 많은 고증과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동엽 씨가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역시 웃음은 확실하게 보장되지 이거 지금. 뭐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든든한 우리 탐구 대원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될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 활이었습니다. 예, 실은 저는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살짝 좀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을 빼고는 정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동이족이라고 했잖아요. 동이족. 제가 예전에 그 서당을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예. 한자로 풀어보면 동력동자에다가 이 오랑캐 자인데 오. 이 오랑캐 자가 큰 대자에다가 활궁자를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 분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정은표 씨 내시로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내시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요? 근데 한자를 잘 분리하시네, 이렇게. 분리를 잘하는 거죠. 그 활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지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활의 처음 시작이었던 건가요? 처음은 아니죠. 활은 처음 아니군요. 네, 다른 뭐 많은 나라들이 썼던 대표적인 무기인 거고요.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그 활의 추적 같은 경우가 1944년도에 덴마크에서 홀메고르라는 곳에서 네. 초기 활의 형태가 나왔어요, 유물로.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발견된 게 기원전 약 7,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이요? 근데 우리나라도 시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선사시대 뭐 이때. 그렇죠. 우리나라도 선사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 돌 화살촉이 나왔으니까 돌 화살촉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화살을 만들었고 활을 썼다는 흔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선사시대 활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활들은 사냥에 주로 쓰였겠어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수렵, 사냥으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용으로 썼을 거고 또 다른 그 독특한 목적 중에는 의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리요? 의류? 의뢰. 네, 제가 발음이 나빠서 의식 그렇습니다. 같은 네, 거. 의식을 거는 의뢰. 네, 의뢰입니다. 이래. 아, 전통 의뢰. 전통 네. 의뢰. 저는 의류? 액세서리로 썼나 활을 이렇게? 나는 가불병정 할 때 의리인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의뢰에? 국가적 의례를 거행할 때도 활 쏘기 예를 활을 쓰기도 했고요. 예. 또 조선시대 가장 재미있는 행사 중에는 향사례라는 그 지역의 양반들, 사족들이요. 예. 양반 사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족들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 쏘기 대를 빙자해서 그걸 핑계로 술을 마시는 거죠. 활은 핑계고요. 네, 그러네. 활을 쏴서 적중하면 축하주를 주는 거고요. 아, 네. 근데 또 못 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럼 이제 위로주를 주는 거죠. 무조건 마셔야 돼. 네, 활을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려고. 그래서 결속을 던지고. 뭐 내기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럼 활 쏘기도 많이 했죠. 실은 저 김홍도 예, 워낙 이제 조선시대 화가로서 풍속도도 많이 그렸잖아요. 그렇죠. 뭐 씨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도 활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전통적인 활이었던 각궁이 등장합니다. 예. 나무만을 쓰게 되면 이게 그 강한 활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뿔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 조각을 덧대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활은 그 활의 바깥쪽 부분에 그 튼튼한 힘줄 같은 걸 연결해서 활의 탄성을 더 강하게. 우리나라도 해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탄성이 중요하니까. 뿔을 이용하는 것도 그게 강한 활을 통으로 만드는 하는 게 방법이고. 아니고 각자 이어붙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뿔 하나로 만들 그리고 수가 우리나라 없거든요. 과학 기술이 그 어떤 그 접착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는 진짜 그걸 얘기예요. 뭘로 붙였을까요? 그 각궁을 만들 때는 그 민어라는 물고기 있잖아요. 네, 민어의 불에서 추출한 동물성 접착제를 쓴 거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발견했을까라는 건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마 그런 걸 발견했을 겁니다. 아, 민어는 그래요. 제가 그 보양식으로도 좋은 네. 그렇죠, 그렇죠. 생선인데 그걸 먹다 입에 쫙쫙 달라붙으니까 야 요거를 접착제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 입에 짝짝 붙는다, 이렇게 해서. 민어가 최고구나, 이렇게. 아, 진행 좋은데요. 아, 괜찮네. 네. 못 잡겠는데, 오늘. 이게 본드보다 더 강하대요. 심지어. 아, 진짜? 그래요? 네. 풍속도에도 이렇게 활을 찾아볼 수 있고 네. 더 오래되면 이제 벽화에도 실은 네. 예 활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고구려 벽화에 나오죠. 고구려 벽화에 많이 네. 봤어요. 대표적으로 무용총이라고. 무용총.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수렵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아까 좀 말씀드린 그 각궁을 썼다는 거. 아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예, 이 아, 그림. 저거요? 네, 크기는 좀 작고요. 대신 이 휘어지는 정도가 아주 크고요. 네. 말을 타고도 쏠 수 있는 작기 때문에 크게 작기 때문에 장궁이나 단궁, 작은 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죠. 이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에 있는 그 무사 같은 경우는 몸을 뒤틀어서 네. 뒤에 있는 동물을 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가능한 거죠. 아, 활과 화살에 대해서 갑자기 사실 좀 뭐 수식을 제가 좀 예? 적어보겠습니다. 네. 야 이런 것도 진짜 처음이에요. 이게
알지. 화살이 저장한 에너지고요. 네. 결국 그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요. 우리가 각궁이라고 하는 건 얘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활이라고 하잖아요. K. 예. K가 보통은 용수철 상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잡아당길 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 활. 그런 건 K가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K가 강한 활은 화살을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거고요. V를 크게 하는 방법은 X를 크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많이 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활을 많이 잡아당기고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화살을 쓰면 네. 그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각궁은 K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화살의 속도를 내더라도 X, 즉 이 당기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 저희가 뭐 이제 풍속화 그리고 벽화에 나온 활의 모양까지도 이렇게 봤는데 각궁이란 표현 자주 쓰시잖아요. 네. 그럼 활을 만드는 재료가 좀 다양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죠? 그럼요. 활은 이제 재료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세 가지고요. 네. 첫 번째가 단순궁. 단순공. 단순궁. 아, 단순화되는 건 재료가 단순화된다. 네, 재료가 하나. 하나. 나무로 만들든지. 네. 거기다가 이제 힘줄 같은 걸 감아서는 강화궁, 좀 더 강화시킨 강화궁이 있고요. 강화궁. 그리고 이제 여러 재료들을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복합궁이 있습니다. 각궁. 네, 요즘 그렇죠. 이제 하이브리드 네. 그런 느낌으로. 예. 차이가 뭐냐면요. 네. 단순궁 같으면 기본적으로 활이 커요. 네. 장궁이에요. 대신 이제 복합궁 같은 경우는 활이 작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단순궁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그렇죠. 박달나무 뭐 이런 걸로 만들었던 네. 단궁이라는 단순궁에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합궁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저 그럼 궁금한 게 예. 나무로 만든 활과 네. 나무에다 뿔을 붙이는 활과 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 탄성이 다른 거죠. 나무는 되게 그 강한 활을 만들 수는 네. 없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활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큰 활이 많아요. 네. 제가 기억나는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외계족이 큰 사람. 진짜 큰 활을 쓰잖아요. 그게 단순궁이기 때문에 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 뿔도 그냥 아무 뿔이나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유명한 뿔이요. 네. 물소뿔이 가장 유명합니다. 물소. 물소는 네.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없지. 그렇죠. 네. 대부분 동남아시아 네. 그리고 일본에 살죠. 아, 수입을 한 거죠. 그죠. 뿔로 수입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요? 네. 오. 그 재료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아서. 물소. 네, 물소뿔 구하는 게. 예. 왜냐하면 이게 전쟁 무기로 사용되게 뻔히 무기 재료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중국을 통해서 이게 수입하다 보니까 네. 중국이 이걸 우리에게 파느냐가 제한을 해요. 네. 전략 물자. 자기들이 또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당할 수 있으니까 특히 네. 조선 초기에 명나라와 조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이 조선의 이 물소풀을 파는 게 되게 제한적으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되게 곤란을 겪고요. 네. 그래서 함께 밀수도 꿈꾸고 조선 밀수도예요. 왕이 밀수를 시켜요. 나중에. 이렇게 그래요? 걸리면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오호. 나중에는 심지어 도저히 이거 물소풀 너무 힘내요. 물소를 키우자. 뭐 이 분위기도 떠요. 네. 실제로 물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힘들지 않나? 예? 힘들지 않나요? 물소를. 아니 근데 처음 또 잘 됐어요. 물소가 잘 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또 딴 생각을 해요. 야 이걸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좀 늙으면 뭘 뿔을 베까 이런 막 꿈도 꿨는데요. 네. 결국 물소가 다 죽어요. 더운데 살고 네. 된다. 그 각궁을 만들 때 재료도 그렇지만 이걸 붙일 때 아까 우리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 민어의 불에서 나온 풀을 이용해서 붙이는데 이게 동물성이고 습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들 때도 그 건조한 시절. 그러니까 뭐 가을에서 따뜻할 이듬해 3월 그렇게 그때 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게 또 만든 다음에 활이 제대로 접착제가 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도 꽤 중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 다르게 중국인 일본은 평지성이 많아요. 그렇죠. 평지성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벽에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해자도 파고 물음도 맞아요. 파고 그렇죠. 물음도 이 파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삼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이 수성용 무기로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공격용 무기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곡사가 가능하니까요. 아, 그렇죠. 직사가 아니라 곡사가 성벽이 가능해서. 있어도 성벽 안으로 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경제력이 또 이제 또 다른 면으로 돌아가면 경제력이 다른 나라처럼 대규모 기병 부대를 기를 만큼의 경제력이 좀 부족했고요. 또 평야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병이 이렇게 활동하기 좀 그렇고요. 달려도 이렇게 오래 달릴 수 없죠. 말로. 근데 조금 달리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근접전보다도 대부분 이제 살상무기 발달한 게 무슨 칼이나 창이 발달한 것보다는 네. 온거리 전투가 발달한 거예요, 실제. 네.
활과 화살이 가장 네, 활과 화살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예. 탁월하게 발달했던 거. 그래서 일찍이부터 아니 삼국시대부터 이미 우리 각궁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네. 우리나라의 활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국 각궁의 우수성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가볍고 작고 화살도 빠르고 관통력도 좋고 사거리도 길고 활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저 장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전히 저 강군 썼을 것 같아. 예, 여전히 있긴 있는데요. 근데 주로 이제 각궁을 많이 쓰는 거죠.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훨씬 멋있다, 외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오. 오, 야, 사거리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오. 처음엔 단일공. 네. 45도 정도로 쏠 때가 제일 멀리 가요. 아, 각도 45도 각도로. 공기가 있으니까 45도보다 조금 낮긴 한데 거의 45도. 봐봐요. 지금 이제 단일공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죠. 지금 100m 넘었어요. 100m 넘고. (144) 100.38. 쏩니다. 야, 저 딱 할 때 탄성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예. 그래요? 야, 진짜 각궁이 얼마나 더 나갔을까? 오, 150m. 150 넘고 그러니까 아까 144였는데 네. 일단 150이 넘었어요. 더 간다. 180? 얼마나 될까? 100. 105. 182. 와. 40m 정도는 더 나간 거죠, 그죠? 아까 144였으니까. 아, 예. 각궁이 가지고 있는 재료 때문이에요. 각궁은 뿔각자를 써서 물소 뿔, 그리고 소 등심, 소심줄, 그리고 접착제가 미노브레라는 것들을 쓰이고 이런 단백질 성분들이 아주 우수한 탄성으로 화살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어요. 야, 이번엔 관통력. 오. 예. 저 꽤 두꺼운데. 네. 얼만큼 12cm. 관통할까는 속도의 제곱에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물리죠. 자, 일단 단일공으로 쐈습니다. 뚫렸나? 네. 못 들은 거 아니야? 나왔어요, 뒤에? 네, 조금 나왔어. 오, 그러네. 야, 뚫긴 뚫었네. 아, 나왔다. 아유, 앙증맞게 나왔네. 앙증맞게 빼꼼 나왔네. 자, 이번엔 각궁. 기대된다. 워낙에 사거리도 길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박히는 느낌이 확 다른데? 자, 각궁은 와. 야, 많이 나왔다. 오. 거의 약 10cm네. 오, 이번엔 양궁 아닙니까, 저거? 예, 양.
자, 쐈어요. 많이 놀랬네. 긴장하셨어. 어이구야. 근데 파괴력이 장난 아닌데 아니 뜯고 나가네. 그냥 부시고 지나가네. 스치고 갔는데도 좀 전쟁터에서는 훨씬 더 파괴적일 거예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각궁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 스튜디오에 우리 권호정 궁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무형문화재 궁장이수자 권오정이라고 하고요. 조선시대 숙종 임금 이후로 13대째 한 300년 이상 가업으로 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업으로 직접 활을 또 제작하고 계시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작하시고 직접 쏘시기도 하고 그러는 네, 거죠. 뭐 만드니까 아무래도 쏠 줄 알아야 만들 수 있어서. 네, 우리 공장님 보니까 좀 용기가 나는 게 예. 키가 저랑 비슷하시죠. 활 쏘는 데는 이게 키하고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사실 예. 저희 같이 이렇게 키 작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낸 겁니다. 그럼요. 김일중 아나운서 보세요. 키 크죠? 가마도 못하 다리 다 끌려서. 우리 같은 애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한 거예요. 아, 네. 실은 앞으로 우리 서서 하지 마요. 그럼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고. 예. 근데 오늘 확실히 특별히 이렇게 복장까지 갖추시고 맞습니다. 다양한 좀 활을 가지고 오셨어요. 차례차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활이 목궁이고요. 목궁. 네, 목궁. 이게 나무로 만들어서 단일궁인가요? 예, 장궁. 나무 두 개를 붙여서 만든 활이고요. 전통화를 복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만든 활은 아니에요. 저희는 복합궁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활이 계량활이라고 해가지고요. 계량활. 예, 전통화를 계량했다고 그래서 계량궁이라고 하고요. 저 재료가 그러면 이 재료는 이제 나무하고 카본 소재를 합쳐가지고 어쩐지 이렇게 카본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슈퍼카에 들어가는 카본. 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 카본이 플라스틱을 여기 그냥 부분 휘면 부러지니까 플라스틱 안에 카본 섬유를 넣어서 플라스틱이 부러지지 않게 특수하게 처리를 한 아, 겁니다. 이거 현대니까 만든 예, 거군요. 현대 소재. 이거 관상용인가 아니면 저희가 좀 만져도 되나요? 만져보셔도 되고요. 예. 당기셔도 되는데 그래요? 쏘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 시위는 무슨- 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 김범용 교수님 직접 요 부분이 손으로 잡는 이 부분인가요? 부분은 화살을 끼우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대서 감싸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는 거예요. 아, 손가락으로. 네. 생각보다. 그냥 막 잡아당겨도 돼요? 네. 툭 놓으면 안 된답니다. 놓지는 마시고요. 살살 놓으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살살 놓고 당길 때. 일단 활 소개니까 이게 활이 이렇게 작아 보이죠? 우리가 지금 카본 소재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선생님 이게 활입니까 이게? 시위를 어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우선 형태상으로 분류할 때 만궁이라고 그래요. 둥글 만자를 써서 활이 둥글 형태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서양말로 하면 리커브 보우라고 하는데 커브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져 있는 커브를 다시 이쪽으로 휜다고 그래서 리커브 보우고 리커브 보우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리커브 보우입니다. 야, 이게 시위를 어떻게 보면 연결하기 전 단계네. 네. 시위를 걸어서 반대를 이렇게 예, 반대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는 검은 게 바깥쪽에 있지만 이쪽은 안쪽에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반대로 휘어놓은 거죠. 아, 그럼 이게 물속 이거를 필입니까? 완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시위를 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소 보관할 땐 저렇게 보관한다는 거죠? 예, 보관할 땐 항상 특별한 이렇게 이유가 있나요? 하고요. 귀찮을 텐데. 이 탄성을 유지하려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것 탄성을 같은데. 유지하려면 이게 전통활 같은 경우엔 물소뿔, 소, 심줄 이런 것들이 주 재료예요. 사람과 똑같은 단백질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저녁엔 쉬어야 되듯이 그렇죠. 얘도 줄을 걸어 놓으면 일하고 있는 거랑 같아서 평소에는 항상 풀러놔야 됩니다. 아, 탄성 유지를 위해서. 그치. 그래서 집에서는 좀 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자연에서. 소파에서 좀 늘어져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딱딱한데 이걸 그냥 시위를 걸면 이게 바로 탁 이렇게 탄성이 꺾일 수 있나요? 이렇게 되나요, 바로? 바로 돼요? 길들여진 활은 바로 휘어도 되는데요. 네. 새로 만들어진 활은 길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길들이는 게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숯불이나 난로 같은 것들 좀 약간 강한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막 휘면 부러지고요. 네, 사람도 이렇게 일하기 전에 좀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듯이 얘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활 시위를 건 활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활도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했으면 사람이 잠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활도 같아요. 방금 격렬하게 스트레칭을 해줬기 때문에 네. 얘가 이제 약간 자리 잡고 이제 잘 자기 성능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살짝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쉬고 있는 동안이군요. 예. 관상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전쟁 때 쓰는 활입니까? 사실 옛날에는 전쟁용 활과 이제 일반 그 행사용 활들을 구분해서 쓰긴 했는데 네. 뭐 쏠 수 있는 활이라면 사실 전쟁에 안 썼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전쟁용 활은 조금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제가 많이 쓰는 제 활인데 네. 실을 많이 감아놨잖아요. 네. 전쟁용 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을 다 감아놓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습기라든지 물기가 닿게 되면 활은 무조건 고장이 나요. 100% 고장이 나기 때문에 습기에 가장 이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실로 다 감아놓으면 물이 묻어도 실이 그 본드 역할을 대신 해주잖아요. 접착제 역할을. 그래서 전체 활에다가 옛날에는 다 해놨고요. 이게 관상용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는 썼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이 양궁하고 우리 그 국궁, 각궁의 차이점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국궁 같은 경우엔 다 천연 소재들을 사용해가지고 거꾸로 든 거 아닙니까? 쓰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네. 아니요. 거꾸로 가 거꾸로. 아니. 이거 아니에요? 뒤집어야지.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어요. 아유 무식하다 무식해. 저 그리고 이거 산발이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바이가 중심을 접대 아니야? 서로 웃기려고 난리다. 야, 근데 이해해 이게 주시죠 선생님. 되게 불편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경기용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은 거고요. 네. 이게 보시다시피 뭐 여기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철 재질로 돼 있고 네. 몸체 핸들은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카본 소재, 플라스틱과 카본과 이제 나무가 결합돼서 돼 있고 네. 여기 이제 밑에는 스테빌라이저라고 그래서 이제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장치가 있고 조준기가 또 이제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기용하고 이 전투용 활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제가 한 손으로 저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무게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아니요, 제가 힘이 좋아서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무겁습니까? 잠깐 선생님 죄송. 야, 이 전쟁 나가가지고 네. 이런 거 들고 전쟁하려면 네. 팔 부러지겠네. 이게 대나무죠 이쪽 안에 있는 거는. 대나무는 지금 현재 이 활체에서 네. 이 가운데 부분, 그리고 끝에가 뽕나무로 그럼 만든 건가요? 예,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뽕나무. 그 물소불은 어디 있는 거? 물소뿔은 이 여기 안쪽에 보시는 안에 까만 여기,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이 이제 물소뿔이고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 두께로 들어가는 건가요, 물소불이? 여기 얇아 보이는데. 물소뿔은 보통 한 3, 4m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 활이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들한테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적당히 들어갔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소의 힘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저희 잠깐 이거 풀어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네. 혹시? 예. 네. 정확하게 그래도 저희가 이거 해치지 않을게요. 네. 근데 요거를 일단 시위를 당기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된다는 거죠. 묶으면 와. 실을 걸면 죄송하지만 한번 네. 네.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죠? 요거는 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겁니다. 야 5년 된 거 치고는 너무 흐렸는데요. 와, 아니 근데 제가 많이 써서요. 그렇구나. 근데 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한번 저도 좀 들어볼까요? 야 서로 만져본다고. 와, 정말 가볍네요. 예. 지금 거꾸로 교수님도 은근히 호기심이 상당히 많으셔. 제가 궁금한 건 요게 소 심줄 시위. 아닌가요? 시위는 심줄은 아니고요. 명주실을 쓰고요. 명주시. 심줄은 여기 보면은 요 지금 나무 껍질인데 이게 자작나무 껍질이에요. 화피라고 하는데요. 이 껍질을 벗기면 껍질 안에 소 심줄이 이렇게 소 2마리치, 소 1마리 반에서 소 2마리치의 심줄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예. 그 위에다가 이 다 안에 껍질을 숨어 붙였구나. 있구나. 네. 그러면 이 카본으로 만든 계량형하고 얘하고 기능적으로 어떤 게 더 멀리 나가나요? 사실 그거는 제작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멀리 나간다, 성능이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첨단 화학 소재들을 썼기 때문에 비라든지 환경에 외부 환경에 조금 강한 측면이 있고요. 전통 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몸 인체와 같은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유연하고 부드럽고 충격 흡수에 좀 강해요. 그래서 활을 실제 쐈을 때 활의 울림, 떨림 같은 것들이 각궁은 자체적으로 약간
자신이 먹어서 떨림이 덜한데 첨단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탄성이 더 많이 나서 불편하거든요. 중장님을 보내드리고 우리끼리 또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고맙습니다. 야,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활도 잘 만들었고 지금껏 이렇게 보존도 잘해오고 있는데 실은 저 양궁도 그렇고 활 정말 잘 쏘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활과 관련된 인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예. 예,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고구려를 만드신 동명성왕, 예. 네. 주몽, 고주몽. 고주몽. 오. 그분이 활을 잘 쏘지 않았을까? 요즘 친구들은 주몽 그러면 송일국. 성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일반 명사였던 거네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주몽이라는 뜻이. 네. 그 정도로 화를 잘 썼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가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우리 주몽을 이제 나중에 동명왕 하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추모왕 하고 부르기도 하죠. 추몽. 네. 이 동명왕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비류왕 송양과의 합수비를 하는데요. 네. 예. 송양은 그 관역지에다가 사슴을 그려놓고 원래 사슴이 100볼 맞췄는데 그것도 못 맞추거든요. 근데 사슴을 맞췄다는 이유로 야 나 잘 맞췄어 이렇게 말았는데 이 주몽은 100볼을 위해서 네. 가락지를 걸어놓고요. 옷가락지를 걸어놓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퍼펙트 골이죠. 반지를 네, 걸어놓고 예, 그걸 깨는 구멍 안에다가? 네, 그 안에 쏘았어요. 렌즈 깬 거예요. 건강하죠. 근데 우리 그 옛날 보면 장군들 많잖아요. 근데 장군들도 다 자기 특기가 있을 거예요. 다 활을 잘 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화를 못 썼다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 중에 예. 이분이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 아니라 생각했던 분인데 다 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기대보다는 좀 못 쏘셨던 지금 죄송한데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네. 또리 장군. 정말 기대도 못하게 한다. 진짜 기대도 안 하게 된다. 또리 장군이라뇨. 또리 장군도 기억이 안 나. 그분 말고요, 뭐 장군님은 다 잘 쏘지 않나? 나는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불멸의 이순신을 하면서 예. 이순신 장군이 활 쏘는 장면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네, 맞습니다. 야,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난정일기를 어렸을 때 읽어봤거든요. 네. 한 1500일 정도를 썼는데 네. 그 중에 200일 정도를 활 쏘는 내용을 썼습니다. 네. 진짜? 심지어 그럼 6일에 한 번 정도는 활 쐈어요. 네. 나름 자부심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 쐈는데 얼마큼 잘 쐈는지 기록한 게 별로 없어요. 못 쏘니까 연습을 하고. 오늘 쐈다, 자주 쐈다. 못해서 연습한 거예요. 아니야, 그 쐈다, 전쟁 잘 중에 쐈다는 연습한 아니군요. 네, 잘 쐈다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50발 쏘면 43발을 맞췄다. 저건 아니에요? 그게 뭐 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 정도면 50발 다 맞춘 거 아니냐? 아니, 대표적으로 이성계 같으면 명장이시니까. 이성계는 정말 황산대첩 이럴 때요. 예. 그 외장중에 아지발도라고 혹은 아기발도 부르는 유명한 장수가 있거든요. 걔가 워낙 이 갑옷으로 투구를 꽁꽁 싸매갖고 얘가 용맹을 부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를 죽일 수가 없고. 근데 이성계가 거의 100m 넘는 엄청난 거리에서요. 말합니다. 제 투구에 이 끝을 맞추겠다고. 맞춰서 이 투구를 벗기겠다고요. 진짜 두 발을 맞춥니다. 그래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제 그 의형제 때 이지란이 발음 좀 잘해야죠. 이지란이 네. 한 번 더 쏴서 그 아기발도를 죽임으로써 황산대첩이라는 왜구를 싹 쓸어버리는 중요한 대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성계의 활을 엄청 잘 썼네요. 이성계는 거의 신궁이에요. 그냥 명궁이 넘어서요. 이성계 이야기는 태조실록 보면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막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조선을 창건했기 때문에 좀 좋게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약간 좀 미화되고. 역사란 게 또 승자의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전가들을 보면 네. 그 사람이 그 실록에서 좀 미화된 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네. 비스무리한 업적들을 했을 거라는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가들 보면 이성계는 정말 명궁의 수준은 아니에요. 거의 신궁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예.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 어차피 내가 쓴 일기인데 내가 잘 썼다고 해도 모르겠다. 정확하게 자기 목숨을 왜 써가지고 그러니까 잘 썼다 안 하고 그냥 쐈다. 쐈다만 했는데 내가 몇 발 맞췄다 계획했어.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영웅입니다. 왠지 예전에 유명한 장군 하면 다 잘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예, 거잖아. 맞아요. 예. 근데 이순신 예. 장군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워낙 전략이 탁월했던 거고 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럼요. 내란을 승리를 이끌었다. 나중에 우리 또 이순신 장군의 우리 무게가 보면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저희가 하다 그게 보면 진짜 네네네. 역사 속 과학으로 분명히 또 이순신 장군께서도 등장을 하실 것 같은데 실은 저희가 이제 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계속 지고 계시잖아요, 교수님도. 그러네 죽겠다 옆에. 빼놓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화살입니다. 화살의 종류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실은? 종류가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해도 기록에 한 4종류의 화살이 나오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화살 종류만 한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네. 가장 대표적인 화살 중 하나가 뭐냐면 육량전이란 걸 보신 적이 있죠. 육량전? 그 육량시라 부기도 했죠. 그 그람수로 말하는 그람수. 예, 맞아요. 한 240g 되는 무게감 있는 화살을 쏘기도 했잖아요. 네. 우리도 육량전을 썼거든요. 대표적으로 문과시험 이런 볼 때나 뭐 예전 의뢰 관련해서 예전이란 것도 있고 네. 또 우리 유명한 활로는 유엽자. 유협자. 네, 버드나무 잎하고 비슷하게 해서. 네. 이 화살은 어떤 재료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화살을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이 화살의 앞부분에 화살촉은 무거운 금속을 쓰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은 가벼운 나무 재질인데요. 대나무처럼 보이네요. 대나무. 그래서 보면 이게 화살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게 점점 손가락이 모이잖아요. 네. 무게 중심이 요쯤 있는 겁니다. 여기쯤 있는 약간 거거든요. 앞쪽이네요. 예,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이 앞부분에 있을수록 화살이 날아갈 때 이게 똑바로 날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똑바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깃털을 사용하는데요. 이 깃털이 꿩의 깃털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것도 그거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꿩의 깃털이 일단 깃털이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리고 가볍다고 합니다. 가볍다는 것 때문에 화살 전체의 무게가 작아지니까 화살이 빠른 속도로 멀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밀하다는 것 때문에 애가 깃털의 역할이 화살이 옆으로 위아래나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밀하고 가벼운 꿩의 깃털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깃털 말고 다른 뭐 대용품으로 쓴 거는 없나요? 깃털 이게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쓰거나 종이를 쓰거나 또 급할 때는 그렇게 대용품으로 썼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꽁깃털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 새, 뭐 비둘기, 참새 뭐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달아보고 저것도 달아보고. 재밌다. 화살촉도요. 보면 이렇게 꼭 금속뿐만 아니라 예. 또 나무 자체를 쓸 수도 있고요. 이 끝부분을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썼던 것처럼 돌입니다. 돌을 썼다고 이 앞에. 전자시대 때 돌을 달아서. 우리나라 돌 중에 그 이 화살촉을 쏠 수 있는 대표적인 돌이 하나 있거든요. 화가 차도. 아니죠. 네, 날카로워하잖아요. 뾰족이하잖아요. 아, 뭐죠 이름이 있는데. 짱돌. 네. 아니요. 흑요섭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갈라지죠. 흑요섭. 네.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걔가 약간 좀 이게 날카로워. 화산석입니다. 들어도 뭐라는지 돌칼로도 쓰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화살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유명한 게 대나무 종류란 말이나 아무튼 이게 신우대라고요. 신우대. 네, 신우대. 그게 신우대. 이 대나무인데 일반 대나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신우대는 이렇게 굉장히 곧고 이렇게 얇거든요. 자, 그만큼 다양한 화살. 이번에는 화살에 관한 실험을 또 해봤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현저는 통화랑 애기살이라는 것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화살이 작고 빠르기 때문에 적이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틈도 없이 맞는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전은 굉장히 그 과학적인 것 같아. 뭐 짧아요. 길이도. 거리제로 갑니다. 비거리가 장전. 이름대로 간다면 길게 가야 되는데 못해요. 뭐 전문가신가 봐요. 눈빛이 아주 예. 화살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장전을 썼습니다. 저 찾으러 가네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네.
200m 수준. 200m를 넘겨갔다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야, 고생하셨다 진짜. 찾았다. 찾았네요, 그래도. 얼마입니까? 와, 245m면 정말 전쟁 나서 저기 오면 여기서 쏘면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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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큼 날아가야 되려나? 아, 저 대나무에 껴서 쏘는군요. 대나무까지 그럼 날려버리는. 아, 대나무 거기 있는 거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안 됐다. 저거 찾을 수는 없나 근데. 또 워낙 길이도 짧아가지고. 넘어갔네, 넘어갔어. 와. 크기가 작고 가볍죠. 그래서 똑같은 힘의 활로 쐈을 때 더 빠르고 더 멀리 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장전과 편전으로 관통. 눈빛으로 뚫으시겠어요, 정말. 레이저. 와. 우와! 편전 쐈 어떻게 됐어요? 쑥 박혔어. 뚫고 나간 거 아니에요? 캔 3개가 맞아갔습니다. 근데 확실히 편전이 정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직진 똑바로 가려고. 저렇게 찢겼어, 캔이. 막 깔끔하게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막 휘집어 놓고 가는 거네. 살상무기로는. 살상무기네요, 진짜. 살상무기. 무섭네요. 네? 편전 무섭네. 뭐 유리장까지? 아, 유리장이야 뭐. 아유, 이야, 대단하다. 야, 갑자기 좀 무서워지긴 합니다. 공포스러워. 대나무 통화를 이용해서 화살이 그 통을 지나서 나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화살이 빠져나가요. 이제 좀 직진성이 좋고 정확도가 훨씬 높고 더 파괴력도 높을 수 있어요. 저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 다 있는 겁니까? 편전은? 편전요. 이 편전은 이걸 유출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노력을 네. 했다고요? 근데 다른 나라도 배우긴 배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 야인들, 여진인들이 와서 거주했던 뭐 경원이나 경성 이런 일대에서 아예 군사들에게 편전으로 훈련하지 마라. 말하게 됐고요. 카페 갈까봐. 그럼요. 비밀 무기니까. 또 외인들이 올 수 있는 곳에서도 이 편전을 훈련하지 마라. 라고 명하게 됐고요. 그래서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최정병기 활. 맞죠. 거기서 편전 써요? 편전 쓰죠. 박해일 씨가 이렇게 딱 쏘면 그 뭐 여진족인가요? 그 만주족 사람들 그 발목까지 관통해서 탁 나가는 거. 거기서 이제 애기살이라 말하죠. 네. 편전이라고 하는 애기살로 관통이 나가죠. 자, 편전. 봐봐, 이렇게 그겁니까? 지금. 예. 이야.
그러니까 이쪽 끈이 지금 활에 묶여 예, 있는 예. 건가요? 이 손에 이 손에 아, 이걸 이렇게 손에 묶어서 그럼 이걸 당겨서 이것만 놓는 거네요. 이거 편점만. 이게 떨어지고 이것만 발. 이게 통화죠. 이게 다. 통화통이라고 통화통을. 네. 그러니까 이걸만 보면 짧아요, 그죠? 그것만 예. 갖고는 당길 수가 없죠. 당길 수도 없고. 예. 짧으니까. 앞에 걸리는 애가 없으니까. 네. 그럼 얘가 날아가도 적진해서 얘를 다시 쓸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자기들 아, 이게 그래서 있어야 되는 완전히 유리. 이야, 브라보. 아, 야, 똑똑하다. 역시 사신. 아, 역시 사도계신. 정답이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재활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 적벽 대전에 보면 제가 맞아. 공명이 배 한 척 띄워놓고 그렇죠. 화살을 10만 개 정도 지푸라기로 미나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대로 쓰잖아. 못 쓰네. 편전이었으면 쓸 일이 못 쓰는 거지. 이게 통화라고 하셨죠? 네. 통화가 없으면은 주소도 여기를 네, 소용이 없는 거죠. 관통해서. 이 통화 때문에 예. 화살이 날아갈 때 이게 옆으로 그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화가 그걸 못하게 막아줘요. 그래서 그쪽 옆으로 움직이는 거에 에너지 손실도 적어서 똑바로 더 날아가는 경향이 더 많죠. 정확도가 훨씬 뛰어나. 그렇죠. 예. 이야, 이해가 바로바로 되네요. 대단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첫 회긴 합니다만은 아주 재밌네요. 오, 재밌습니다. 예, 역사 속의 과학. 오늘은 저 활과 화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우리 선배님은. 저는 일단 뭐 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그 각궁이 정말 그 선이나 이런 거 기능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 준비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요. 또 궁장님 오셔서 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요. 저도 많이 배워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진짜 물리학 저도 교수로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특히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막 웃으면서 뭐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그리고 예.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다음에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쓰실 거면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저희가 판례를 하나 준비해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엽 씨는 야 개그맨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또 한 이미지가 좀 많이 분의 바뀌었나요? 지식인으로. 반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제 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시간은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할 때 저희가 화살로 비유하잖아요. 쏜살처럼. 쏜살처럼 지나간다. 오늘 진짜 저희 이 시간이 화살처럼 확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동엽 씨 2회 때도 이렇게 지적인 모습. 저한테 첫 회라서 지금 쏟아부은 게 엄청난 것 같은데 2회 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한국사 과학탐 여러분들께서도 좀 유익하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